이제부터는 아마 다 여러분들 1시간 조금 넘게 들으셨는데 좀 뭐 절차나 방법이나 뭐 의사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을 텐데 그래도 각각의 본인들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좀 궁금하신 점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궁금하신 점들 Q&A 통해서 지금 한번 질문 받고 의견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들 발표하신 분들 다시 나오셔서 Q&A 같이 진행하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저희가 의견 드릴게요. 네네. 네. 임원 보수는 정기 주총 때 안건으로 꼭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건에 넣지 않으면 전년도에 정기 주총이나 임시 주총 때 결의했던 안건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건지 문의드리고요. 이건 간단한 거니까 답변해 주시면 다음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임원 보수에 관한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임시주총으로도 얼마든지 결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어차피 정기주총 개최하는 김에 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안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별도로 뭐 결의가 없었다. 그 이전에 대신 작년도에 이렇게 하기로 다 했었다. 그러면 그냥 작년께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임원 급여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네요. 정기주총 때. 네, 특별히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투자사들 같은 경우에는 참석이 이슈가 있으면 참석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서면 결의서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이 서면 결의는 주총을 진행을 할 때 그냥 참석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인원인가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주주 카운트를 할 때 그렇게 카운트를 하면 되는 건지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출석을 한 주주와 그렇지 않은 주주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출석부처럼 명단을 만들어서 출석을 할 때 어떤 곳은 이렇게 사인을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한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VC들 서명결의 보내주는 거 그거는 참석한 걸로 되는 거고 아마 그 말씀드렸듯이 그 실제로 소집 절차 안 하고 전부 다 동의 받으셔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 그게 아니고요. 전부 다 동의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일부 주주들은 그냥 출석을 하고 일부 그 벤처 캐피탈에서는 그냥 서면 결의로 날라오고 이럴 경우에 서면 결의로 온 거가 정관상에 좀 봐야 되겠지만 전원 서면 결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출석한 걸로 그냥 가름하는 거로 해는 게 맞는 건지. 예, 서면 결의가 정관의 규정 있으시고 서면으로 결의하셨으면 그건 서면 100% 서면 결의라고 해서 100% 다 서면 결의가 일시에 돼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맞아요. 예. 정확한 용어는 서면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서면 결의와 네. 그다음에 서면 투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면 결의는 주총을 안 하고 서면으로서 우리 주주들이 다 그냥 동의한 걸로 가자라고 하면 서면 결의가 되는 거고, 근데 그거 말고 우리 그 주총 소집 통지를 할 때 서면 투표 용지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1번 안건 찬성, 2번 안건 반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나 X를 쳐서 우리 회사한테 보내주세요. 주총 전까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서면 투표고요. 그럼 거기에 양식에는 서면 결의서라고 보통 써 있는데 서면 투표서가 맞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용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절차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게 도착을 하면 그냥 참석을 한 거고 투표를 한 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투표를 했는데 사람 마음이 바뀌어서 야 내가 일주일 전에 너한테 투표 용지를 보냈는데 나 다시 참석할래. 그래서 다른 의결을 할 거야 라고 하시면 그 참석한 게 우선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주는 이제 그 의사록에 출석한 주주의 수 뭐 그런 것 적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뭐 입장했을 때 누구 명부에 사인하고 그런 거는 필수 절차는 아니고요. 아마 그거 참고하는 절차고. 네, VC들이 이렇게 잘 기재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냥 도장만 찍고 대충 보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뭐 이런 걸 하나하나 철저하게 하는 건데요. 뭐 상법에서 꼭 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소규모 회사 특례가 있던데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알고 있고 이 경우에 그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참석 주주 관련인데 주주 명부 폐쇄에 관련된 내용을 보기는 했는데 저희가 2월 몇 주 전에 투자를 받아서 그때 주주분들이 많이 생기셨거든요. 근데 이분들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하고, 세 번째는 그 이사 보수 한도 부분 예시로 보여주신 거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게, 이게 이사들의 총합 보수 한도인지 아니면 이사 개별 한 명 한 명 당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세 번째 거는 총합 보수 한도를 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잠깐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소규모 회사인데 영업 보고서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건지. 소규모 회사더라도 어차피 정기주총 개최해야 되고 그 영업보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보고서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그 주주총회 때 그냥 영업 보고 혹은 뭐 우리 회사의 사업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그 절차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서면 그 증명이 나중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그 증명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산일 기준으로 예, 정기주총회는 결산일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결산일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회사마다. 근데 99% 정도의 회사는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정기주총 소집 통지에 대해서 뭐 삼성같이 큰 회사는 인터넷이나 신문 공지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저희도 이제 1% 미만 주주가 좀 몇 분이 생겨가지고 인터넷 공지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관에 나와 있어야 하나요? 네, 정관에 그 기재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고를 대신 가름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고, 만약에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정관 개정해서 추가를 하신 후에 그렇게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해서 벤처기업법을 적용하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보니까 그냥 상법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변경할지는 저희가 이제 그 벤처기업법이 뭔지 더 명확하게 알아보고 정관을 변경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벤처기업법이 적용되도록 정관을 변경한다면 뭐 이렇게 문구 같은 거를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지. 무슨 벤처기업 그 확인을 받으셨어요? 벤처기업. 네네. 그러면은 이제 스톡옵션을 부여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부여가 이미 되어 있긴 합니다. 앞으로 부여할 계획이신? 네, 앞으로도 부여할 수가 있고,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게 벤처기업법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뭐 벤처기업법이 이제 근거가 이제 기존에는 상법 또는 벤처기업법의 각각의 규정에 근거해서 부여할 수도 있었는데, 벤처기업법이 작년 8월인가에 개정돼서 이제 벤처기업법에 의해서 부여하는 스톡옵션은 벤처기업법의 정관의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부여한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정관의 상법만 기재되어 있고 부여 근거가 그리고 미래에 부여하실 계획인데 그 정관의 벤처기업법에 따른 근거 규정이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정관 변경 절차 거치셔서 그걸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문구를 공유 드린다기보다는 저희가 그게 이제 스톡옵션 부여하는 업무 중에 하나여 가지고, 그거는 근거 규정을 아마 정관 수정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문구 공유 드릴 수. 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벤처기업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만드신 게 있긴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관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항이 사실 이제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만 등기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등기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서 등기팀이 있어서 등기 업무까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정관 개정 요청 주시면서 등기까지 요청 주시면 저희가 이제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연하자면 저도 스톡옵션 관련된 자문을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많이 하는데, 작년 8월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년 8월 이전에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벤처기업이더라도
상법으로도 부여할 수 있고 벤처기업법으로도 부여할 수 있었어요. 작년 8월 이전에. 그러니까 정관에 벤처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법에 따라서 부여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처럼 그대로 있었더라도 8월 이전에는 상법으로도 부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부여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8월 이후에 만약에 부여를 하셨다면 그 이후에 부여한 거는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부여를 했어야 됐는데 정관이란 거는 그 회사의 헌법과 같은 거거든요. 법에서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에서 상법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부여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법한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부여했던 스톡옵션이 8월 이후에 작년 8월 이후에 부여가 된 거라면 문제가 좀 무효거나 위법하다고 볼 가능성이 커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최근에 주총을 열어서 다른 정관 변경 사항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3월 초에 한 번 더 그 유상증자권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정기 주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주 소집 통지를 계속 3번 연속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소집 통지를 한 번 보낼 때 2번에 걸친 주총을, 그러니까 2건을 한 번에 보낼 수도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2건을 합쳐서 그냥 하루에 마무리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 개별적으로 매번 돼야 되고, 그게 번거로우시면은 그냥 안건을 합쳐서 한 번에 주주총회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모든 건들은 다 한 건에 하나씩 따로 소집 통지를 해야 된다. 주주총회 개별적으로 하실 때마다 소집 통지 절차. 근데 소집 통지가 그게 주주의 권리 의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여서 소집 절차를 주주가 이제 동의를 하면은 사실은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거든요.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고 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주주총회 개최될 때마다 통지는 다 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주주총회 개최 일별로 따로따로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주주총회 한 번 개최할 때 안건 1, 안건 2, 안건 3 우리 이거 3가지를 다 다룰 거야라고 해서 안건을 나눠서 하루에 다 이렇게 주총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이 좀 여러 가지 있어서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작년에 연초에 설립하고 작년 당시에 창립 1년 미만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3월에 조금 주총을 진행을 했었어야 할까요? 작년에 언제 설립하셨어요? 작년 1월에 설립을 했었어가지고요. 이렇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기가 좀 애매하게 되는 경우에 꼭 이제 결산이 안 지났지만은 그래도 3월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정기 주총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건가 싶어서요. 저희가 정관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정관에서 지난 그 회계가 이제 작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올해는 그냥 올해 진행되는 거여서 사실 생략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정관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정관을. 네. 그 추가 사항으로 이제 1년 미만 회사의 경우에 바로 설립한 다음에 이제 임원 보수가 어쨌든 임원분들도 업무를 하시니까 보수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정관에 이제 규정 사항이 있으면은 임원 보수 규정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임시 주총을 통해서 이렇게 보수 규정을 마련했었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통지서 같은 경우에 사전 동의가 있으면 전자 통지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렇게 동의서는 어떤 식으로 받는 게 좀 바람직한가요? 그냥 서면 서식을 만들어서 우편이나 이메일 통해서 다시 접수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메일에 한 줄 적은 것만으로도 동의 효력이 있는가 싶어서요. 서식을 갖춰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간단하게 이메일로 받아도 되는 건지 싶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드리는 양식에는 없나요? 저희가 이번에 드린 양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그 서면 동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서면 동의라서 그냥 종이에다가 이런 내용으로 우리 미리 이렇게 하는 걸로 한다라고 내용을 적으시고 그 동의가 확인될 수 있게 그냥 동의 내용 그리고 동의한다 표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서명 날인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회사 설립 당시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사 대신 주식이 없는 사내이사를 해서 대표이사 사내이사 해서 두 명이 이렇게 등기한 상태로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주총 절차 중에서 감사 보고서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데 말이 좀 꼬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식이 없는 사내이사가 감사 역할을 대신해서 이제 발기인 의사로 기재해서 회사를 설립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감사로 명확히 지정된 사람은 있진 않지만은 이제
주식 없는 사내이사가 감사 역할을 한 경우라서 이번 주총 때 감사 보고서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감사가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제 나머지 영업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의사록 정리해서 해도 되는 건지 싶었어요. 감사가 없으시면 감사 보고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근데 감사는 없지만은 감사 역할을 겸임하는 사내 이사가 있는데도 생략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는 등기 임원이어서 네, 그 역할에 따라서 감사다라는 거는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고 등기돼야 되는 임원이어서 네, 그 감사가 없으시면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앞에서 비슷하게 설명해 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말 12월 말경에 이제 투자 계약을 받고 12월 2일자로 투자금을 납입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투자금 납입 이후에 이제 주주 권리 발생이기 때문에 이 기간 투자자께 이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기간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저희는 주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총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싶어서요. 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주가 되신 거죠. 명의계에서 다 끝나고 유상증 끝나서 주주가 다 되신 기관 투자자가 네, 그러면은 주주에 해당되고 그러면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다 통지가 돼야 됩니다. 주주시니까. 근데 결산일 기준 이전에는 그러니까 결산일이라 저희 결산일은 12월 31일이었는데 예. 그 근데 이전에 됐다. 이전에는 이제 그냥 계약만 한 상태고 그 예, 투자금 납입 그러면 결산일 기준으로만 하셨으면은 결산일 기준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결산일 죄송합니다. 그 결산일 그 아니더라도 기관 투자자 하고 만약에 하셔서 주주총회를 뭐 그런 거는 조금 내용이 공유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주총회 절차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 투자 계약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뭐 사전 협의나 아니면 뭐 사전 서면 동의사항이나 이런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주 쪽에 이제 결산일 기준이니까 주주 아니니까 통지 안 하고 그냥 진행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별도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실무적으로 주주가 된 투자자인데 법적으로 따졌을 때 니네한테 통지 안 해도 된다는 데라고 통지를 안 하시면 그 투자자가 굉장히 기분 나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통지를 일단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여러분들 투자 받으면 이제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해서 투자금을 지급받잖아요. 그럼 그 투자자가 주주가 되는 시기는 투자금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히 아셔야 우리 회사의 주주가 언제를 기준으로 투자자가 들어오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아까 이 앞쪽도 많더라고요.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저희가 설명을 되게 못 드려서 그런가. 그래서 네, 예. 마이크가 여기. 예. 네, 일단 강연 잘 들었고요.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씩 질문을 드리면, 일단 주주 동의 하에 이메일로 소집 통지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주주 동의는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 정관에 명시해야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그 주주 동의 받으시면 돼요. 그냥 그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한다는 주주 동의를 그 취지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뭐 이제 뭐 구두나 이렇게 받는 것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부두라기보다는 근거는 동의가 있었다는 거를 마련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약간 간단하게 이메일로 소집 통지 생략한 거에 동의합니다 정도의 회신만 와도, 그러니까 여기서의 동의가 상법에서 뭐 반드시 문서로 남겨놔야 된다라거나 어떤 형식이 있는 문서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 같이 점심 먹다가 야 그냥 동의해라 생략할게라고 해서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나중에 분쟁이 터졌을 때 그걸 우리가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주주가 동의했다라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구두로 해도 되지만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형식으로라도 뭘 받아놓는 게 좋다라는 취지예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 정관 변경 관련해서 상법 혹은 벤처기업법이라고 저희는 둘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관 변경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 조항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고 말씀 주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시면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럼 벤처기업법만 이제 명시를 하는 조항?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뭐 단서로 벤처기업이 아닐 때는 상법에 따른다라고 명시하시거나 그런 새로운 그 정관 규정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상법 혹은 이제 벤처기업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선택적으로 하시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전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정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지정해 두기는 했는데 소규모 회사 자본금 10억 원 이하 이제 회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감사 보고를 생략해도 괜찮은지 감사가 있으시면 감사 보고는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생략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형식적으로라도 하시는 게 법령상은 맞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혹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의결하고 이제 기록하고 의사록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꼭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등기부등본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걸 이제 떼 보시면 이제 등기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상호 아니면 발행주식 총수, 자본금 그리고 이제 사업 목적. 그리고 이제 투자 받으실 때 종류주식 발행하셨다면 종류주식의 내용, 그리고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정관 규정까지 등기가 다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그 사항들은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등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이제 일반적인 결의사항으로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는 재무제표 승인한 걸 등기사항이냐 아니고요. 예, 임원 부수 한도 등기사항 아니시고요. 그런데 이제 정관을 개정하는데 주식매수 선택권 관련 조항 정관을 변경하신다. 그러면 이제 변경 등기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변경 등기 관련해서는 이제 법무사님이랑 따로 이제 소통을 해서 등기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이제 등기 도와주시는 분들이 법무사님도 있으시고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로펌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계약부터 자문하지만 이제 유상증자까지 필요하신 분들이 등기 도와달라고 하시면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업무하시는 분들이랑 소통하셔서 이제 등기 서류들 챙겨서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미리미리 좀 챙겨주셔야 투자자한테 여러 번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주주분들한테 여러 번 자료 요청 드리지 않게 되니까 초기부터 협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아까 감사 보고서는 10억 미만이시면 자본금이 감사를 사임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감사를 두지 마시고요. 왜 감사 두셨냐면 법인 설립하실 때 설립 도와주신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이 감사하면 꼭 끼세요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10억 미만인데 왜 감사를 왜 껴야 되냐, 설립할 때 감사를 안 끼시면, 아까 전에 질문하셨을 때 그 감사 없이 다른 분이 뭔가 감사 역할을 하신다고 한 게 아마도 검사인이라고 있거든요. 법인 설립할 때는 뭔가 감사 또는 검사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관리 감독을 하면서 설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검사인을 지정하는 게 귀찮고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모든 법무사님들이나 로펌이 그냥 감사를 한 명을 끼세요라고 하고 감사에 끼고 그냥 실무적으로 처리를 해버려요. 근데 이제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면 설립하자마자 감사가 사임서를 내면 바로 사임 등기가 가능하고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 감사님도 번거로우실 거예요, 귀찮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일반 주식회사는 그렇고, 다만 이제 핀테크 회사나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회사들 중에서는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직종이나 인허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10억 원 미만이어도 사임을 시키면 안 되는데, 그거 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냥 사임시키시면 됩니다. 예, 편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기주총에서요, 사실 전통적인 안건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1호, 2호, 의안 1, 의안 2 전통적인 그 아주 가장 담백한 그 필수 정기 주총 사항은요, 등기 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예, 등기 사항 전혀 없으니까 그것도 아시면 좋아요. 예. 네.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저희 1인 주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다른 주총 없이 의사록만 잘 작성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저희 회사의 100% 자회사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그냥 의사록만 작성해가지고 하면 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아까 서면 결의서 이제 받을 때 3가지 안건 중에 마지막 것만 반대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안건만 이제 부결로 처리하고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동의한 걸로 간주해서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새로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다시 서면 결의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안건이 세 개가 있을 때 네네. 꼭 그 세 개에 대해서 전부 결의가 돼야지만 결의가 이루어지는지를 물어보는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그건 안건별로 다 다른 안건별로. 거기 때문에.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랑 이제 참석장, 위임장, 그리고 서면 의결서 이런 것들 이제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통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만약에 주주가 해외에 있거나 아니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우편으로 발송을 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뭐 다 이메일로 전달을 한다거나 통지를 해도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전에 그 주주 동의를 받아서 우리 이메일로 진행하겠다라는 그 동의를 미리 받아주신 상황이면 이메일로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그 동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만 있으면 무방할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사실 뭐 그걸 뭐 다 증명하라고 문제가 되지 않은 문제, 그 상황이 문제가 이렇게 될 때까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증명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메일이 됐든 웬만하면 뭐 이렇게 동의서 양식을 해서 미리 마련해 두면 나중에 증명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아까 전에 위임장 같은 경우에는 원본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주주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도 위임장은 원본으로 받아야 되는 건 거죠? 만약에 그 주주를 대신해서 누군가 참석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한 가지 또 부연하면 저희가 해외에 투자받거나 해외 쪽하고 관계 주주가 해외에 있는 분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자문을 할 때 많이들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게 그 줌이나 구글밋 같은 화상회의로 주총을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되게 상법이 되게 이상해서요. 이사회는 줌이나 구글밋 같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러면은 주총에서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화상으로 중계한다는데 그거 뭐예요? 라고 하면 그거는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주총하고 있는 모습을 중계할 뿐인 거지 주주가 그 화상회의를 보고 표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그 서면 투표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 저희가 주총 세미나 똑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 주총 어떻게 하냐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여기 서면 투표가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방식을 따르시거나 서면으로 이렇게 문서를 보내서 또는 동의를 받아서 전자문서로 하시거나 하는 건 오케이인데 이 전자투표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 그냥 그러면 전자투표로 표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 아까 강성 변호사님 설명 잘 해주셨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전자투표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제공하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해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삼성증권이나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상장 우리 스타트업들은 불가능합니다. 전자투표 제도가. 그러니까 화상도 안 되고 전자투표 제도도 안 돼서 화상하면서 저 찬성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걸 아시고 이제 업무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저 한 3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대표이사가 한 분인 이사회가 없는 지금 회사인데 저희 대표이사님이 올해 10월에 3년 임기가 이제 만기가 되시고 정관상으로 이제 12월 말까지 이제 임기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저희가 대표이사 중임을 이번 3월 정기주총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 10월 임기가 끝나는 그 전 9월쯤에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중임 등기 자체를 미리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결의를 하시더라도 향후에 등기가 이루어지기 좀 너무 시점상 차이가 나는 너무 많은 기간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9월쯤에 하는 게 구비도 더 좀 낫겠네요. 곤란하실 것 같고 해서 네, 실무적으로라도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스톡옵션을 부여했던 직원이 그 스톡옵션 부여 후에 2년 이내에 퇴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사회가 없다 보니까 이 스톡옵션 취소에 대한 것도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아까 전에 그 정관의 그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걸로만 이제 변경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는 이제
상법이랑 그 벤처기업 육성이 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작년 8월 이후에 9월 달에 저희가 스톡 옵션을 부여를 했으면은 그 부여한 것도 무효인가요? 이게 조금 애매해서 둘 다 예,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법리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효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벤처기업법 상법 또는 벤처기업법이라고 되어 있고 회사가 벤처기업법을 택해서 그냥 부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등기 업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8월에 그게 개정이 딱 된 다음에 정관에 상법으로만 되어 있는 회사를 위임받아서 상법 또는 벤처기업법으로 저희가 썼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나중에 또 상장을 하면 또 상법에 따라서 부여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상법을 지우지 말고 상법 또는 벤처기업법으로 해서 등기를 하려고 등기소에 냈는데 그 중기부에서 등기소 쪽에다가 그 보낸 가이드라인에 벤처기업은 상법이란 단어 자체를 빼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법 또는 벤처기업 빼고 저희가 해서 등기를 신청했더니 상법이 빠지지 않는 한 등기를 안 해주겠다라고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그래서 다른 데다 또 했더니 어떤 데는 또 해줘요. 또 어떤 데는 또 안 해줘요. 그래서 원래 등기관이 왕이거든요. 그래서 안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입장에선 그냥 벤처기업은 상법 또는 벤처기업법 말고 그냥 벤처기업법에 따라서만 한다라고 그냥 등기를 계속 신청을 하고 있고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다만 법리적으로 사실 현재 상법 또는 벤처기업법으로 되어 있다 해서 그게 무효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애매하게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스톡옵션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가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개정할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 작년 4월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5월에 세이프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정관이 이제 4월에 나오다 보니까 세이프 투자를 받으면 사실 저희 주주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또 추가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세이프 투자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정관에 이제 임원에 대한 보수를 적어놨는데 결국에는 이 정관은 한 번도 주총을 거치지 않는 정관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 임원 보수에 대한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주총 안건으로 올려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 임원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데는 없고요. 아 죄송해요. 임원 보수가 아니고 임원 한 보수 한도 임원 보수 규정. 예. 그거는 이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마련을 해놓으시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보수 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 받으시고, 예, 그건 한도니까는 이제 부여는 그 한도 내에서 되는 것이고, 그 받지 않으셨으면은 주주총회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머스트인가요, 선택인가요? 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임원 보수는. 네네네. 그 약간 질문이 제가 헷갈렸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잘 작성된 정관을 보면 맨 마지막 정도에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임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총에서 임원 보수 규정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스타트업, 어떤 기업은 맨 마지막 쪽에 특이하지만 임원의 보수는 총 보수는 10억을 한도로 한다라고 아예 한도를 정관에 박아버리는 그런 그 주식회사도 있긴 있어요. 보면 한 100개 중에 한 4-5개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만약에 정관을 10억을 15억으로 올린 다음에 그 정관에 대한 주총 승인을 안 해버리면 그 보수 한도는 승인이 없는 보수 한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관의 보수 한도에 대한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머스트로. 이해 가시죠?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개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주주총회 참석 주주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요. 이제 전년도에는 주주였으나 그 주총을 하기는 3월 이전까지 그 사이 기간 중에 이제 주식을 반환을 해서 주식이 없는 분 같은 경우에는 주총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식을 넘겨서 주주가 아니신 분은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는 주주였고 한 1월 30일이나 2월 중순에 주식을 넘겨서 주총을 하는 3월에는 주주가 아닌 거죠. 그 결산기 기준으로는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산기가 12월 31일이니까 그때 기준으로 주주가 확정됩니다. 아, 그럼 정기주총.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시주총은 아니거든요. 임시주총은
2월에 만약에 임시 주총을 한다. 그러면은 2월 그 임시 주총 할 때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달라집니다. 그럼 혹시 그렇게 참석을 해야 되는 주주인데 참석할 의사가 계속 없다고 밝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너가 주주야라고 정확하게 그래야 되는 얘기를 네.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이어진 질문인데 소규모 기업이랑 뭐 그 감사 보고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감사가 있었는데 그 감사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임서를 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기주총 전에만 사임서를 내면 되는 건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결국엔 감사를 사임을 했으면은 그분이 다시 이사로 재취임을 해야 되는 것일 텐데 그러면 그건 또 등기 사항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 사임은 어느 때건 하시면 되고 다시 이사로 취임하실 거면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 통해서 선임하셔야 되고 등기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감사 보고서는 그 감사가 지난 회기의 감사였으면 감사 보고서는 나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감사 사임 등기와 이사 선임 등기는 같이 진행되면 좋으니까 사임은 사임서 하나면 사임 등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사 선임은 선임에 대한 주총 결의가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2월에 그냥 사임계를 내고 사임서를 내고 정기주총에서 이사 선임 결의를 하고 두 가지를 같이 등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등기는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제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감사 사임을 너무 빨리 하고 싶어서 1월에 사임을 하고 3월에 정기주총에서 이사 선임을 해버리면 1월에 사임하고 빨리 사임 등기를 하고 정기주총에서 이사 선임을 하고 선임 등기를 해서 등기를 두 번 해야 되니까 사임과 선임을 2주 내의 간격으로 해버리면 또는 같은 날 해버리면 등기를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실무적으로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여기 왼쪽에 계신 선생님께서 그 이제 8월 이전에 스톡 옵션을 부여해 놓고 죄송합니다. 계속 스톡 옵션 말씀을 드려서 근데 이제 8월 이전 거는 무효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는 무효하고 위법하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위법하고 무효하다라는 행위가 8월 이전에 부여한 건이 아니라 8월 이후에 만약에 스톡 옵션을 부여한 건이면 무효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무효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일반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스톡 옵션을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더 일해가지고 만약에 2024년 뭐 여름에 이렇게 그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믿고 열심히 일을 했고 보수도 그렇게 높지 않게 일을 했는데 그 무효라고 하는 거를 근거로 해서 회사는 이거 나 주는 거 그냥 무효로 해 원천 무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이제 그 직원은 이제 나는 그거를 신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당신들 책임 아니냐 귀책 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스톡옵션 사니까 제가 그냥 약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느낌으로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리를 다시 하면 법이 작년 8월 정도에 시행되는 법이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따라서만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돼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관에 상법이나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부여할 거야라고 정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선택해서 벤처기업법으로 하면 됐기 때문에 그거는 8월 이전이건 이후건 무효가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건데 만약에 정관에 상법으로 부여해야 돼라고 우리 회사께 되어 있으면 8월 이전에는 상법으로도 법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유효한데 8월 이후에는 상법으로 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관에서는 상법으로만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니 부여할 수 없는 걸 부여했다라고 해서 그때는 위법하고 무효하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무효가 됐다라고 하면 그 상담이 엄청 들어오고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8월 이후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협의를 잘 합니다. 보통은 그 직원이나 이렇게 피부여자와 회사가 야 내가 실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부여한 그 기간이 짧으면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게 작년 8월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다시 부여할게. 그러니까 우리 정관 개정하고 다시 부여할게라고 해서 다시 부여하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너 2년에 몇 주, 3년 후면 재직 기간이 뭐 2년, 3년이면 몇 주를 하려고 했는데라고 하면서 대신 내가 좀 그거를 더 짧게, 그러니까 2년이 최소 기간인데 3년 이후에 몇 주를 더 주려고 했는데 3년 말고 2년으로 1년을 단축시켜 줄게라고 해서 좀 기간을 좀 혜택을 좀 준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그거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거는 이렇게 공개된 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 과거에 8월 이전에 정관이 개정을 잘 했다라고 소급해서 이제 주총을 열어서 과거날짜로 주총을 열어서 이런 거 말씀드리면 안 되나? 과거날짜로 주총을 열어서 정관을 개정한 후에 2주 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등기를 하면서 과태료를 내면 됩니다. 과태료를 내면 한 몇백만 원 낼 수 있거든요. 과태료를 내면서 모든 걸 다 소급해서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지 여부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무효가 되거나 분쟁이 생겨서 이게 스톡옵션 부여가 위법해서 무효가 된다. 지금 정말로 종국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판례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당연히 그걸 신뢰한 그 피부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렇게 뭔가 문제가 된 이 상황에 회사에 뭔가 귀책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본금 10억 이상 그 법인이어서 이사회를 하고 저희가 주주총회도 하고 있고 특별히 의결할 게 있으면 저희는 임시주총을 꼬박꼬박 해서 계속 처리를 해 왔었었는데요. 이사회 저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이사회를 저희도 이제 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대면 참석을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사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그 막도장 날인을 이사회 의사록을 이렇게 했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줌으로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거나 했을 때 그 이사회 의사록 같은 거 작성해서 도장 날인은 이렇게 막도장으로 처리해도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존에는 외부에 이제 그 이사회나 이사분들이나 감사분들을 무인 보수로 처리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사회 임원 중에 한 분이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이사로 저희가 선임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직원이 뭐 연봉이 인상되거나 뭐 만약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분이 롤이 이제 직원이면서 등기이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사 날인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 이사 같은 경우는 서명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이제 다만 그 이사회 의사록이 이제 등기 사항이 있어서 등기소에 들어가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인감증명서 혹은 이제 그에 준하는 서류가 꼭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사회 의사록을 저희가 막도장 날인을 했는데 등기가 되더라고요. 된 경우가 있으시다.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한두 번 최근에 이제 그렇게 의지들을 보이셔서 처리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저희도 이제 투자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알게 모르게 과거 데이터들의 찝찝함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하여튼 그 등기소 이슈가 없다면 사실 이제 외국인 이사들 서명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줌으로 저희가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대체를 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뭐 막도장 파서 그냥 그대로 그 이사회 의사록 같은 경우는 처리를 해도 등기소만 오케이를 하면 특이사항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제 그 해당 이사가 뭐 본인이 그렇게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혹시 이제 진위 여부에 이제 진정 성립에 다툼이 생길까봐 사실 인감증명 날인을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해당 문서가 작성됐다는 거에 대한 진정 성립이 다툼이 생기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그 인감증명서 첨부된다거나 아니면 뭐 POA가 첨부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그 훨씬 회사 입장에서 유리하실 테고 그 의사록 작성하신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작아지실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사회 이사 중에 등기 이사 중에 직원이 이사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직원에 대한 보수 그리고 만약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주주총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등기된 이사의 실질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실 근로기준법에 따르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분이 등기되어 있으시다면 적어도 이제 임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관련된 규정들을 준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실질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CTO로 돼 있고 기존에는 직원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등기를 이제 등기이사로 올려놓은 거죠. 네, 그랬을 때 뭐 형식만 바꾸신 거라면 사실 뭐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은 되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된다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근로자로서의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원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분한테 얼마의 관리 감독 권한을 주는지 그런 실질적인 부분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까 계속 손 드셨는데 제가 그 질문을 안 받으면 이따가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그리고 마무리 좀 하고요. 추가적 질문은요. 저희 4명 중에 막내가 여기 장현지 변호사니까요. 장현지 변호사 메일로 이렇게 주시면 저희 막내 변호사가 일단 잘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하고 논의를 해서 하거나 할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질문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천천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소집 통지서 보낼 때 이제 주주분들에게 이제 소집 통지서뿐만 아니라 뭐 위임장이나 서면 투표 이러한 양식들도 모두 첨부를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 보낼 때 보통 이제 함께 보내야 될 문서가 좀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소집 통지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양식도 마련해서 지금 공유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소집 통지서를 보내시면 되고요. 만약에 위임장은 사실 그 회사랑 무관하게 내가 이 사람한테 대리하라고 위임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임장을 써서 해야 되는 거지, 회사가 뭐 위임장까지 마련해줘서 뭐 미리 막 다 나눠주면서 양식을 주면서 이 중에서 필요한 걸 갖다 써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혹시나 그래도 만약에 그 분이 혹시 회사에 갖고 있는 위임장 양식이 있냐라고 하면 그럼 그때 뭐 비슷하게 마련해서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그걸 뭐 회사가 처음 뭐 소집 통지할 때부터 위임장에 뭐 이렇게 서류들을 다 주실 필요는 없고, 주총 소집 통지를 위해서 정말 통지서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3월 28일쯤에 주총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미리 뭐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승인 같은 걸 받아야 돼서 이사회를 좀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과정이 필수적인 건지랑,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제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회이사 총 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표이사님과 협의하고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싶으면 소집하겠다고 그 생각한 7일 전에만 바로 소집 통지를 해도 절차상 또는 어떤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재무제표 승인 뭐 이런 거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하셔야 되는 절차고, 이사회 소집이 궁금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사회는 뭐 그냥 이사회 자유롭게 사실은 소집하시면 됩니다. 네. 다 모든 이사들의 동의만 있으시면은 사실은 3분 있으시면 3분에서 오늘 이사회 열자 그래서 이사회 여시면 돼요 사실. 네. 그 부연하자면 이사회와 주총을 다 헷갈려 하셨는데, 주총은 주주들이고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인데 경영에 참여 안 하는 주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딴 데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집 통지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사회는 경영하는 사람들이고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다가 야 그냥 오늘 점심 이사회 한 걸로 하자 라고 해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다만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사가 그 일식집 가서 먹고 있는데 여기 중국집의 이사들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모든 이사가 동의해서 소집 통지 생략하고 회의하면 그냥 그게 이사회인 거예요. 경영진들의 회의.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조금 오늘 그 테마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현재 회사에서 이제 스톡을 받은 사람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본 회사의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들어가는 것도 어떤 법률적인 하자가 없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회사에 근무하시던 분이 퇴직을 하시고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가신다 이 말씀이시죠. 스톡옵션을 부여받으신 네, 분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근속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시고 퇴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퇴직을 해야만 그렇게 절차상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근로자인 신분에서 대표이사, 자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신다. 네, 맞습니다.
꼭 안 된다, 법에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네. 예. 그리고 재직 기간만 충족하시면,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서, 법에는 최소한 2년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에서는 뭐 행사 조건 기간 그런 것만 충족하시면은 스톡옵션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회사를 설립할 때 그분의 명의로 대표자를 해서 설립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예, 뭐 말씀이신 스톡옵션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다만 자회사라고 해서 거기에 자회사 재직 기간이 모회사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두 개인 별개의 법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생각보다 오랫동안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뭐 이 정기주총 세미나 하면서 항상 스타트업들이 매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저희가 M&A나 IPO 업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M&A나 IPO 업무를 하는 그 의뢰인들, 고객사들을 보면 많이 성장해 있잖아요. 막 누적 투자 금액이 막 500억, 1000억, 몇천억 되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조차도 정기 주총 의사록이나 이런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지적이 되고 정말 IPO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회사가 아주 크게 성장하기 전부터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회사 경영하시고 M&A 매각하거나 IPO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질의는 저희 막내의 이메일로 부탁을 드리고요. 보통 이렇게 개인 핸드폰도 적는 경우도 있는데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메일로 부탁을 드리고 주시면은 사실 저희가 다 같이 논의해서 의견을 드리거나 혹시라도 너무 구체적이고 막 업무가 너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